네, 매주 화요일 유관장과 함께하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의 전래훈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바뀌셨어요? 홍승태 연구원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이 홍승태 씨가 훈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훈훈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행인데 네. 이 홍승태 연구원은 해외 주식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네. 해외로 가버렸어요. 네. 갑자기. 그것도 중국으로 네. 사업하러 갔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사업을 키워서 상장하시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고 우리 잠깐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 담당하고 있는 전래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머니투데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네. 또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야. 네. 진짜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이 해외 상품부 이 부서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착출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례지만 미혼, 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급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코너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기업 하면은 뭐 솔직히 뭐 딱 떠오르는 게 뭐 레노버라든지 텐센트 네. 뭐 요 정도 떠오르는데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보통은 중국의 대표적인 종목하면 뭐 공상은행이라든가 은행주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뭐 중국 인민재산보험 그리고 차이나 라이프라고 하는 중국 인수생명보험 그런 은행주 금융주 쪽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중국이 그쪽이 아니라 지금 블루칩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말씀하셨던 레노버라든가 텐센트 같은 새로운 블루칩 소비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중국의 소비주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코웨이라든가 뭐 이런 소비주들이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뭐 라면이라든가 과자 이런 소비주 쪽이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IT라든가 이런 쪽도 중국이 지금 최근에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제가 레노버하고 텐센트를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진짜.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최근 레노버 흐름은 한 작년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좋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좋은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2월까지 올랐었다가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레노버가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인수한 기업 자체는 주가가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표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다가 엄청 빠졌네요. 최근에 맞습니다. 그랬다가 그거를 이제 주가에 희석이 되면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어떤 구성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기자 그 노트북을 보니까 레노버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레노버의 매출 비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80% 이상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은 이제 핸드셋이라기보다는 PC 사업 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시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쪽입니다. 스마트폰이 약 20% 정도 되는데 뒤쪽에서도 조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그리고 그 애플, 그리고 얼마 전에 놀랍게도 3위가 레노버가 등극을 정말 했습니다. 놀라워요. 화웨이를 제치고. 맞습니다. 그죠? 큰 기사가 모토로라 뭐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미 글로벌 트렌드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쪽에서. 뭔가 이제 저가 전략이 통했던 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렸었는데 그때 화제는 갤럭시 S5도 화제였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화제가 됐던 건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들.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레노버, 샤오미 그런 중국의 이제 로컬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슈였는데 단연 레노버가 탑픽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 PC랑 PC 뭐 노트북 같은 것들도 사실 거의 이제 사양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PC 1위는 현재
HP가 아닙니다. 레노버입니다. 네. 벌써 3분기째 전 세계 PC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삼성전자에만 관심 있으시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셨는데 벌써 1위에 그러네요. 등극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산층들이 최근에 어떤 구매력이 상승을 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자녀들한테 PC도 사주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쪽에 비중이 높은 HP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로 수요가 넘어가다 보니까 점유율이 줄어가고 있고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HP와 꺾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기술력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보면 예전만큼 뭐 여기 애플 게 엄청 좋아, 삼성전자 게 좋아 그런 게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 점도 아마 이 중저가 전략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중국 쪽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앞에 보고 계신 이런 노트북에 앞에 있는 화면을 분리해서 위에를 떼게 되면 그게 태블릿 PC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윈도우를 사용하는 체제를 그대로 들어서 태블릿 PC처럼 쓴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니라. 대단하군요. 그게 최근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준비해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 네. 주당 순이익 보니까 2014년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15년 되면 조금 정체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때요, 이건 좀? 글쎄요. 일단은 예측치가 나와 있는 것이 일단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저가 전략으로 나가게 되면 한번 쫙 퍼지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변경되는 수요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15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까지는 굉장히 좋지만 내년에는 조금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2014년 말쯤 한번 매도를 하시고 2015년 좀 늘릴 때쯤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 부품 교체 주기 때쯤 들어가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럼 뭐 이제 레노버 마지막으로 좀 뭐 간단히 투자자들한테 꼭 알아야 될 내용 하나만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레노버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PC 1위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그 인도네시아 주변 이머징 국가 쪽으로도 레노버가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분들은 화웨이를 많이 하시는데 화웨이보다는 레노버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또 아쉽게도 화웨이는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본토에는 상장돼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스마트폰과 PC 두 개의 날개 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레노버 쪽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노버 잘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텐센트 한번 알아볼게요. 텐센트 홀딩스 뭐 워낙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소개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신다면요. 이 펭귄은 뭐예요, 펭귄이? 이 펭귄이 바로 텐센트 홀딩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래요?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중국에는 QQ가 있습니다. 저게 QQ예요? 위챗입니다. 위챗. 이 바로 위챗의 브랜드가 이 펭귄 캐릭터입니다. 펭귄이구나. 중국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친숙하죠. 팬더로 안 하고 펭귄으로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데 방금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카카오톡이라 그러면은 뭐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쑤시개를 하나 써도 60억 개다.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QQ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지금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가 뭐 20에서 30조 원 정도 될 텐데 거의 한 7배, 6배에서 7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시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합 인터넷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방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게임 쪽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가 크로스 오브 파이어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유명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그런 게임을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CJ 게임 쪽에 뭐 3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지분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전 세계 사업망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텐센트 홀딩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대부분이 국영에서 가지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산당 지분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민간은행을 10개 정도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은행을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사업자에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지만 알리바바닷컴과 이 텐센트 홀딩스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텐센트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어떤 영향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SNS 업체들이 은행 사업에 뛰어들어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정말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다가 얼마 전에 미국 쪽 이제 미국하고 신흥국 믹이랑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술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네이버도 함께 네이버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뭐 이런 페이스북과 동일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120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서는 다시 이제 재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 반응은 이제 좀 살 타이밍을 주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네이버로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텐센트 쪽으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피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주가 머그 이렇게 써 있는 머그. 저희 우리 투자자 펀드 HTS 시스템입니다. 한번 또 주가 움직임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뭐 중요한 건 실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실적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계속 좋을 것이다. 뭐 예측치 역시 2014년, 15년 블룸버그 컨센서스 역시 아까 레노버와 조금 다르죠. 다르네요. 진짜. 거의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은행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위어바우라 그래가지고 MMF 단기 MMF 상품을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그런데 MMF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단 2시간도 안 돼서 완판이 됐습니다. 대단하구나. 그만큼 앞으로 이쪽 업체들이 인터넷 기업들이 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쪽까지 건드리는 것도 충분히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엄청 몇 단계 또 뒤지고 있네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군요. 유 반장님 뭐 질문하실 거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얘기 듣다 보니까 뿅 갔는데 사실 그럼 라인이 중국에 많이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텐센트가 있으니까 쉽지 않겠네요, 공략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그러니까 선두업체가 아니고 이미 워낙 그 위챗이 워낙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며칠 전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라인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저도 사실 한국 사람이고 네이버 라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일단 중국인들이 워낙 확고하게 자기네 자국 기업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신저 사용자 수가 라인하고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챗이 더 확고하게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중국의 어떤 경기 성장, 뭐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영향은 좀 없을까요? 글쎄요, 뭐 경기 둔화나 여러 가지 측면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라든가 뭐 모바일 서비스 이쪽 관련된 거는 사실 시장을 타지 않고 좀 더 젊은 층들이나 그런 잠재적인 성장이 있는 쪽을 경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런 면에서 되고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술주와 좀 연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차별화돼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개별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를 일찍 했어야 돼요, 사실. 아쉬워요. 네, 오늘 너무 짧았지만 진짜 글로벌 인베스터 순서로 유 부장님과 또 정래욱 연구원과 함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남은 중국 블루칩 2개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기대하겠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먼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